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아까 우리가 퍼하고 BB를 쓰잖아. 질문이 PS면 그 회사에 PS를 써야 되는지 B를 써야 되는지 BB를 써야 되는지 뭘로 생각해야지. 회사의 매출액이 안정적인 회사들은 보통 PS 매출액 보통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은 PS죠. 성장주들. 왜냐면 성장주는 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잖아요. 성장주는 이익이 마이너스니까 이거 못 쓰잖아요. 이게. 근데 성장주기 때문에 또 보통 자본이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매출액을 PS를 써요. 그래서 얘를 갖고 왔어요. 이게 넷마블 게임즈라는 게 장치 산업이 아니잖아. 이때는 사실 PB보다도 PS가 더 맞아요. 근데 보통 현장에 기관 투자 이 IPO 할 때거든요. 넷마블 게임즈가 IPO 할 때 주로 무슨 방법을 썼냐면 보세요. JP몰간하고 NH투자증권이 IPO 수관사였어요. 무슨 방법 썼죠? PS하고 PB를 썼어요, 여러분. PS와 PB. 이렇게 볼게요. 이게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계산했죠? 매출액을. 이건 다 데이터 나와 있잖아요. 이 회사 매출액. 주식수 나와 있잖아요. 공개 주식수. 그럼 주당 매출액을 구할 수 있잖아요. SPS. 주당 매출액. 그죠? 그 다음에 그 적용 PS가 산업의 평균을 쓰는 거예요. PS. 그때 산업의 게임 산업의 평균 PSR이 8.51배였어요. 게임을 곱하면 되잖아. SPS의 8.51. 회사 주식이 가격이 얼마? 14만으로 나왔어. 14만. 이 회사의 적정 가치가 14만. 근데 PBR로 또 한 번 계산한 거예요. PBR. PBR 하려면 자기 자본 가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형 자산이 중요하니까 다 합해 준 거예요. 그래서 주식수로 나눠주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가 3만 얼마. 산업의 평균 PBR이 7배에서 합하면 얼마? 이 주식 얼마 돼야지? 24만 원 얼마 돼야 돼? 그럼 어디고 쓸 거예요? 이 주식을 상장시켜야 되는데 주관사가 24만으로 이 주식을 공모할 거예요? 14만으로 할 거예요? 어느 거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평균을 씁니다. 평균. 그래서 PSR 평균 가치가 14만 얼마, PBR 평균 가치가 23에서 평균이 얼마? 19만 얼마예요. 19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IPO를 완전 전날 상장하더니 기관 투자가들에 먼저 팔아요. 그걸 자기네 고모주를 사면 그 기관한테 자기네 사가는 거예요. 상품을 떼가서 다시 자기네한테 파는 거예요. 그 가격이 19만에서 기관들을 사게 하기 위해서 얼마로 디스카운트 해줘요? 이거는 먼저 그 듀 딜리전스 하고 또 이렇게 한번 먼저 기관 투자가들하고 앉아서 그거 해봐요. 너네 얼마를 제시하겠냐 이거 해서 할인율을 정합니다. 40에서 20% 사이를 정해. 그래서 구간을 줘요. 12만에서 15만 사이에서 주는 게 그래서 누가 더 높게 내면 더 많이 주고 물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어 이렇게 하니까 왜냐면 이게 벌써 얼마 적고 들어가 40% 20% 적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공모주는 거의 돈 버는 이유가 여기인데 이 평균을 쓴다라는 게 인사이트예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거창반에서도 이렇게 두 개 방법을 써라 이거예요. 하나만 쓰지 말라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두 개를 써서 하면서 가격을 제시해라. 이게 거창반의 성장주에 대한 프라이싱 방법을 지금 근데 한국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부터 재미있는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그 지금 증권사에서 많이 쓰는 그 평가법이 있잖아요. 우리 보기에는 이게 이 비율을 누가 발명했지? PB를 누가 발명했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어. 이 가치 평가를.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만드냐고 내가 지금 저거 쓰기에도 바빠 죽고 뭐 이해도 안 하고 이런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시간을 사실 안 들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이 기업이 뭐가 제일 중요한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 기업의 이 기업이 제일 중요한 경쟁력을 지표로 쓰면 돼요. 그러면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질문 지금 할게요. 제가 저기 중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뭐 알아볼 거니까 질문하면 돼. 왜냐면 중국어를 알아보면 저거 보고 대답할 거니까 뭐 알아보니까 자 핀도더 있잖아요. 이제 핀도더 내가 핀도더 투자자야. 그래서 혹시 내가 주관사예요. 미국에 상장시켜. 내가 핀도더 주관. JP몰간의 애널리스트예요. 내가 예를 들면 가서 그럼 질문이 있어. 내가 핀도더를 가치 평가하기 위해서 내가 지표를 발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 핀도더 가치 평가에서도 제일 중요한 걸 갖다가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거 다 나눠주면 이게 내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 회사의 제일 핵심 경쟁력이 뭔지를 갖다 놓으면 돼. 그럼 질문 핀도더 이런 회사가 이런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아무 말이나 막 해보세요. 예를 들면 한국의 쿠팡.
쿠팡이라는 이 회사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사람씩 잠깐만요. 그리고 새벽 배송. 새벽 배송. 자기 새벽에 받아? 오케이. 새벽 배송 또. 구매력 또 있어요? 사용자 매출.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많이 거기 들어와야 되잖아. 우리 엄마도 쓰더라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쿠팡 쓰는, 우리 엄마 75세 쿠팡 쓰는 거 보고 쿠팡은 야 진짜 엄마가 막 쓰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자상 거래 업체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거 중국어로 류량이라고 하는데 들어오는 사람을 뭐라고 해야지? 한국어로 류량을 뭐라고 해야 돼? 플로우. 들어오는 사람을 뭐라고 해야 돼? 들어오는 사람 수를 한국어로. 들어오는 사람 수. 중국의 텐센트가 12억이 쓰잖아. 그 12억을 말해요. 사용자 수, 방문자 수. 일단 방문자 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왜 중국 기업들이 성공할 때 방문자 수가 얼마야? 텐센트가 12억, 알리바바가 12억, 핀도도도 12억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왔어요. 한 10억이 왔어요. 4억에서 지금 10억 왔어. 쿠팡이 아무리 많아도 얼마야? 1억이 돼요, 지금 쿠팡이? 안 되죠. 12억이에요. 이게 일단 중요하죠. 근데 얘네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사. 12억인데 아무도 안 사. 그냥 의미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래서 실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곱하기 뭐 해야 돼? 실제 구매율이 중요하죠. 구매율. 이 중에 얼마 사냐. 그러니까 합한 개념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이죠? 다 중국어인데 상관없고 GMV라는 게 보이죠? GMV라는 게 뭐죠? Gross Merchandise Volume. 뭐죠? 이거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시장을 통해서 판매된 상품의 총 판매 금액. 전자상 거래 업체는 이게 전문 용어예요. GMV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말했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럼 제일 여기다 뭘 넣으면 돼요? GMV를 넣으면 돼. 이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못 많았던 산업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 옛날에 전자상 거래 업체가 없었잖아. 옛날에는. 근데 지금 있는 거니까 PB 다 안 맞다고. 그러면 이걸로 한다고요. 그래서 실제 이걸로 했어요. 핀도더를 미국에 상장할 때 저걸로 한 거예요. 지금 볼게요. 미국에 상장할 때 IPO 가격을 이걸로 정했습니다. 이걸로.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GMV가 비교 회사가 있어야 되잖아. 비교 회사하고 비교해야 되잖아. 그게 누굴 썼냐면 미국에 상장한 알리바바하고 찡둥을 쓴 거예요. 알리바바하고 찡둥을. 이거 비교 얘네들이 평균을 썼어. 평균. 그래서 이게 중국어인데요. 이거 뭐 상관없어요. 상장할 때 핀도더가 상장할 때 알리바바의 P 나누기 GMV가 0.43배. 핀도더가 상장할 쯤에 찡동의 P 나누기 GMV가 0.21이에요. 그러면 0.43을 대비해서 한번 핀도더 가치를 계산해 봤더니 얼마냐면 284억 달러. 0.21을 적용해 봤더니 핀도더의 몸값이 38억 달러. 그럼 어느 걸 갖다가 쓸까? 여기서 평균을 쓰는 거예요. 평균을. 그래서 평균을 한 게 결국은 얼마로 상장했냐면 이 핀도더가 상상 쓰던 시호 징동 수즈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0.15 계산해서 이 회사가 4.15 했는데 잠깐 여기 어디지? 210억으로 했어요. 210억으로 결국 상장했어요. 210억으로. 근데 이 회사가 지금은 알리바바 초과할 정도 이유가 뭔지 여기 또 하나의 개념이 또 나옵니다. ARPU라고 해서 Average Revenue Per Use. 그러니까 아까 12억이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하고 이 사람 들어와서 평균 얼마를 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알리바바 터보에 들어간 사람들은 평균 얼마를 쓰냐면 8,731원을 써요. 찡둥에 간 사람들은 4,400원 쓰는데 지금 핀도더에 온 사람은 평균 762원밖에 안 써. 이 말은 뭐지? 앞으로 핀도더가 엄청 공간이 올라갈 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반영이 돼서 핀도더가 작년에 1년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저기 황정이라는 사람 창업자인데 막 알리바바 마윈을 초과할 정도로 카이싱을 초과할 정도로 몸값이 올라갔죠. 저 공간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 지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한참 말하는 결론이 뭐냐면 주식에 제가 지금까지 제가 뭐 이렇게 복잡한 앞에서 막 그 뭐 DCF하고 이런 걸 할 줄 몰라도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준 이유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업을 보는 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업 가치를 볼 때 핵심이 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닝이라고 했죠. PB에 제일 중요한 게 북매를 했죠. 그 회사에 제일 중요한 걸 갖다가 중국어로 후천허 이 기업의 제일 핵심 경쟁력이 뭐 누구 따라올 수 있는 경쟁력이 뭔지를 보고 하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주가 대비해서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이 회사가 저평가냐 아니냐를 보면 돼. 그래서 결론이 마지막에 토론 질문 지금부터 질문입니다. 무엇이 주식시장을 움직여요? 무엇이? 이익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참 말했는데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이익의 변화가 중요하다. 변화. 사람도 안 변하면 아무리 박사라도 무식자가 돼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중국어를 배우라니까 우리 인생 어떻게 알아? 나중에 AI가 다 들어오면 일자리를 다 잃을 수가 있어요. 회계사들도 변호사들도. 근데 중국어 하면 여행 가이드는 할 수 있잖아요. 한국어 성형수술 하는데 옆에서 번역해 줄 수도 있잖아요. 굶어 죽지는 않을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널리스트 역할이 뭐냐. 왜냐면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많이 볼 거니까.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베스트 애널리스트냐. 방송에 많이 나온 사람 베스트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일반 사람 추세선하고 이 애널리스트가 보는 추세선이 다른 거예요. 그걸 누가 잘하냐면 김봉수 교수가 잘하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는 이 주식이 이걸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간다고 하는 이 사람 이 차이를 메울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분석을 해서. 애널리스트가 그 차이를 메꿔줄 보고서가 그런 보고서인지를 봐야 돼. 그 논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 그 사람 논리가. 시사점이 뭐야?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은 계산 공식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사고하는 논리적 방법을 주는 거예요. 문제 사고.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게 사실 이 책에서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정리를.